네, 이번 정부 예산안에도 있었고요. 지금 일단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그 규모 자체가 3조 원입니다. 이미 뭐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MOU를 체결을 했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어제 시장에서 관련한 종목들이 좀 들썩여서 올랐다가 오늘은 다시금 소강 상태입니다. 이게 테마로만 자꾸 시장에서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관련한 재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게 재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안고 있잖아요. 불확실성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맞아요. 거고 기금이 얼만큼 모이느냐에 따라 사실 사업 규모도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이제 예상인 거죠. 전망치에 근거한 자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재건 관련주가 다시 주목을 받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 가서 재건 지원에 대한 이제 계획을 밝혔지 않습니까? 대외형 경제협력 기금을 통해서 3억 달러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한 단계 더 좀 더 구체화됐구나라고 이제 반응을 한 거라고 보이고요.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본다면 올해 5월이었죠. 우크라이나 경제팀 우리나라도 방문했었고 원장관이 또 일부 기업들을 데리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어떤 재건 고위급 회담에도 참석을 했었어요. 네. 당시 이제 관련 기업들이 동행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이제 주식시장 저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7월에 이제 윤 대통령이 그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에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하면서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죠. 네. 조금 더 계획들이 하나둘씩 구체화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 3조 원이라는 3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이제 계획이 또 한 번 더 발표가 됐고요. 네. 구체적인 윤곽이 더 드러나는 것은 사실 이달 중순에 그 지금 나오는 건 원희룡 장관이 기업 대표단 20여 명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누가 포함됐는지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은 아실 만한 기업들이에요. 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네. 현대로템, 뭐 하나건설, 포스코 관련 그룹 계열사들, 소위 이제 인프라, 뭐 건설, 통신 이제 이런 것들 재건 관련된 기업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에 양국이 이제 구체적인 그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갔을 때 이제 MOU도 체결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해각서들이 체결이 되면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될 조금 더 구체적인 무언가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이걸 뭐 얼마나 우리나라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네. 잔인하게 볼 수도 있는데 조심스럽죠. 그렇죠. 네. 어떤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수혜를 볼 수 있을지를 어떻게 지금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게 의미 없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쵸? 실제로 도시를 지을 때 어떤 도시를 지을 건가 정말 다 싹 밀고 아예 우리나라 뭐 도시 같은 그런 신도시를 지을 건가 아니면 기존의 것을 살려서 재건하는 쪽으로 갈 건가에 대한 것도 아직은 알 수 없고 네.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거기에 무엇을 지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너무 앞서가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를 뭐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이 핵심이 아니고 지금 여전히 뭐 각국의 그 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좀 왈가왈부 말이 많지만 꾸준하게 계속 건설이 늘고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는 게 더 효율적인 고민이 아닌가? 전 세계 인프라는 우크라이나도 인프라는 어쨌든 늘어날 거고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동도 인프라는 대거 증가하고요. 네. 미국도 노후 인프라를 대거 증설하고요. 그러면 그런 인프라를 짓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낫지. 아까 이제 김대중 교수님께서 이슈 쫓아가는 게 뭐 쉽지도 않고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우크라이나에 뭔가 우리가 이렇게 이슈를 쳐다보고 있는 것은 저는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네, 말씀을 간단하게. 그 과거에 네. 우리가 이제 이라크 전쟁 이후에 재건 사업에 진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돈도 못 받고 난리였죠. 200조 규모의 재건 사업이었고요. 국내에서 대형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대건설이 2조 원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때 특정 이슈가 있었죠. 특정 단체가 피랍이 되고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네.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이 못 받는데 이번에는 꼭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재건해서 우리가 꼭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네. 여러 가지 조치, 방침, 정책 이슈 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첨언하면 시간이 네. 됩니까? 안 되면 안 하고. 하세요. 재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거기에 막 수익률을 엄청 보장하는 그런 남겨먹으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재건 사업인 거고 네. 국제적인 기금을 통해서 이제 조달되는 사업 자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쵸.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이거를 인식하시면 안 될 거고 그래서 네. 시장이 좀 더 앞서가는 경향이 있는 거는 주의를 해야 되는데 국가 간 협력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맞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계약 관계도 뭐 이거를 경쟁 입찰이 아니라 국가 간 협력 관계에 따라서 뭐 토탈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가정입니다만 한국이나 우크라이나가 잘 협력이 돼서 한국과 관련 한국 기업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토목건설부터 각종 인프라 건설을 턴키로 종합적으로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준다는 말이죠. 그런 안전 장치들이 있어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수의 의견, 이라크 재건 관련한 반면교사를 삼아보자. 그리고 손석우 교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수혜가 뭐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 장기화는 좀 변수다. 그리고 김종효 교수는 우크라 아니고 인프라에 더 집중을 하자. 그리고 하자원 교수는 실적 베이스가 있는 산업을 주목하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쟁탑5 마지막으로 1위 이슈 확인해 보시죠.